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기술 연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골 식당이 많은 식당의 비밀편의 강의를 맡게 된 조승희입니다. 오늘 저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들과 오늘 단골 고객이 많은 식당의 MOT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직접 찾아오시는 고객들의 MOT를 점검해서 이를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배달의 MOT를 찾아서 어느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선택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장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이 강의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좋은 식당이란 어떤 것인지 고객과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과의 접점을 이해하고 우리 매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달과 우리 매장으로 나누어 음식점을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적 모임이 2명까지만 허용되고 9시까지로 영업이 금지되면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외식 시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어려워지면서 배달 시장과 밀키트 시장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만 해도 식사만 배달을 해서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요. 현재 배달 시장은 음료수, 커피, 디저트, 아이스크림, 와인, 과일까지 모든 메뉴를 배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커피 시장은 3년 만에 매출이 120배 성장하는 등 우리 동네를 보더라도 모든 크고 작은 커피 매장들이 배달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였던 이랜드 이치에서는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매장을 운영하였는데요. 코로나 초기에 뷔페 매장이 고위험군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위험군 시설로 지정되면서 고객들의 입점은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토막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마저도 이제 배달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이치에서도 뷔페도 이제 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배달 시장에 뛰어들어서 잃어버린 매출을 절반 이상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런 퀵커머스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편의점, 그다음에 파인다이닝 등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모두 다 배달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배달 매출은 요식업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이제 더 이상 요식업에서 이 배달 영역을 빼고 운영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점차 이 현장의 서비스보다도 배달비, 가격, 품질 등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달 시장에 무작정 입점하기보다는 이 배달 플랫폼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시고 입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배달 시장에서는 플랫폼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꼭 파악하시고 입점하셔야지 배달 매출을 더 높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달 시장이 성장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배달에만 100%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오프라인, 현장 외식을 포기하고는 이 외식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요. 배달 시장에서는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만큼 배달 매출 수수료 비용과 이 라이더 수수료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출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매출만 높고 사장님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0%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식당에서 60% 정도의 매출을 유지해야 되고 코로나로 잃어버린 40% 수준의 매출을 배달을 통해서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접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좋은 식당이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강의의 목적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가 지금 깨져 있는데요. 설명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상승을 위해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재구매율을 높이는 게 우리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배달이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시대에 고객의 재구매는 특히나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매출을 올리려면 40%의 단골 고객과 60%의 신규 고객이 계속 발생해야지 안정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매장에 오시는 고객들에 대한 단골 고객을 만드는 방법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달에서는 단골 고객을 찜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찜수가 높으면 단골 고객이 많고 매출도 높은 매장이란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배달 고객들은 만족한 그 식당에 대한 재구매율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 배달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찜이라는 즐겨찾기 카테고리에 넣어두고 쉽게 선택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실패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검증된 맛으로 뭘 시킬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배달에서 처음에 화면부터 끝에 주문하기를 누를 때까지 고객들이 걸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단골 식당이 된 고객은 새로운 가게를 찾기보다는 재주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지요. 오프라인 고객의 단골 고객은 2달에 한 번꼴로 방문하면 단골 고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달에서는 한 달에 3회 이상 주문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샐러드 브랜드를 운영할 때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주문하시는 고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샐러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식사 대용으로 많이 이용하시고 이렇게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그 목적 구매의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식당을 이용 후에 가장 마음에 드는 식당을 골라놓고 계속 재주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배달에서는 재주문율이 특히나 더 중요하고 그 재주문율이 쌓일 때 배달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영역 모두 접점을 확인해서 고객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좋은 식당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언제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서비스 좋다라고 하면 사장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거나 아니면 반찬을 더 주거나 메뉴를 덤으로 주면은 와, 이 식당 서비스 진짜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아무리 양을 많이 줘도 서비스를 줘도 서비스가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직원의 친절을 기대하지 않는 고객들도 많아졌습니다. 언택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직원의 친절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빠르게 얻고 나가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는 최근에 어떤 서비스를 받고 제일 좋았나 생각해 봤는데요. 강남에 한 삼겹살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외관도 깨끗했고 매장도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주문했고 이제 삼겹살은 맛이 없기 힘든 메뉴이기 때문에 역시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라를 주문하는데 그 매장에서는 콜라가 무료라는 거예요. 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기대보다 내가 돈 내고 먹어야지 했는데 공짜로 준다고 하니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서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직원이 방문을 했는데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식당에 정말 잘 오셨어요. 이 삼겹살은 저희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이에요. 이 버섯도 저희 식당의 비법으로 구워드릴게요. 라고 저에게 응대를 해 주었습니다. 신나게 일하는 직원이 그 똑같은 삼겹살인데도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고객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저는 같이 간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여기 또 오자. 또 오고 싶다. 라고요. 저는 서비스 좋은 식당이란 재방문하고 싶은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 3분의 7 법칙인데요. 식당에서 맛있다는 것은 맛뿐 아니다. 음식의 맛이 30%, 분위기가 70%다. 각종 홍보물, 줄 서는 사람, 오픈 주방, 부칠전도 분위기다. 식당에서 이제 맛있는 메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맛만 좋다고 해서 고객이 맛있다거나 서비스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비스 좋은 식당은 맛, 분위기 모든 게 충족되어서 재방문하고 싶은 식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재방문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 보도록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좋은 서비스, 좋은 식당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고객을 만족시키는 요소는 매우 많고 고객의 맛있다라든지 분위기 좋다 이런 의미에는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식당에서 분위기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분위기 좋다라는 평가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매장이 깨끗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다. 이 모든 것들을 고객들은 분위기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맛있다라는 평가도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었는데요. 가격 대비 맛있다가 꼭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돈을 주고 먹었는데 이만큼의 가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맛있다라는 평가를 나눴고요. 양이 푸짐해야 맛있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배달에서는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배달에서는 리뷰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5점을 주시고 맛있다라는 평가를 주신 거에는 요청사항, 고객의 요청사항이 누락 없이 지켜졌다. 그 다음에 식당에서 먹는 맛이 난다. 포장에 문제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지만 고객은 별점 5점과 함께 여기 맛있어요 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객들은 더 이상 한 가지만 만족시킨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식당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이 느껴져야지 이 식당을 맛있다, 좋은 식당이다 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고객들이 만족하는 요소와 불만족하는 요소를 한번 사장님께서 분류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서비스 좋은 식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접점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T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MOT란 무엇일까요? 많이 알려진 것처럼 MOT는 스페인 투 경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투사가 소의 급소를 찌르는 순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거를 영어로 했을 때 moment of truth 해서 그 약어인 MOT라고 부릅니다. 진실의 순간, 결정적 순간을 의미하고 저희 외식업에서는 고객 접점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MOT는 외식 마케팅, 외식 서비스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과의 접점이야말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전에는 고객 접점을 쉽게는 이제 고객과 직원이 만나는 모든 순간을 고객 접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에만 집중된 이 MOT 개선을 했었는데 지금은 직원과 고객이 마주치는 시간뿐만 아니라 고객이 인터넷에서 우리 매장을 검색하는 순간, 그리고 배달 앱을 통해서 그 배달을 주문하는 순간, 이 모든 시장, 매장에 방문해서 퇴점하기까지 고객이 느끼는 모든 이미지나 그 인식되는 순간을 MOT, 고객 접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접점을 직원이 마주치는, 사람이 마주치는 인격 접점과 비인격 접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격 접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화 응대, 매장에서의 대면 응대, 응대할 때 직원의 태도, 배달원의 태도, 이렇게 직원이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비인격 접점은 시설, 청결함, 편리함, 인테리어, 디자인물, 키오스크, 온라인 페이지, 배달 앱, 브로셔 등의 광고물, 포장 패키지 등 사람 외에 매장에 관련되어 고객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객 접점에서 고객에게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은 단 15초라고 합니다. 이 15초의 짧은 순간 동안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고객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과 만나는 이 결정적 순간 15초를 어떻게 하면 고객을 감동시키고 우리 식당의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MOT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MOT를 어떻게 찾는지, 이 MOT를 우리 매장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장님이 고객이 되어서 우리 식당을 살펴봐 주세요. MOT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입장이 돼서 고객이 입구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 과정을 살펴보고 누구를 만나는지, 우리 식당에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지, 어떤 광고물을 보게 되고 어떤 인테리어들을 마주치게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셔야 됩니다. 고객이 인지하는 순간이 바로 MOT입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매장이 어떻게 검색되는지,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순간에 우리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 식당에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고객의 경험의 순간을 확인하시고 이 고객 경험의 순간들이 고객의 동선과 편의에 맞게 세팅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세팅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이 우리 회사에 우리 식당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사장님의 식당이 셀프 서비스 매장인지, 커피숍인지, 배달 전문 매장인지, 고깃집인지, 어떤 업종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고객의 기대는 달라집니다. 키오스크가 설치된 매장에서 고객들이 직원의 서비스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키오스크가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되길 바라고 사용하기 쉽게 설치되어 있다면 고객들은 만족합니다. 사용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광고물이 있어도 고객의 이용에 문제가 없다면은 고객의 기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객의 입장에서 퇴점하는 시간 동안 고객이 어떤 기대를 순간순간 하는지 다 다를 것입니다. 이 순간순간의 기대를 파악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이것들을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객의 기대를 파악한다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될 거예요. 고객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떤 거를 생각하는지, 우리가 물을 더 리필해 줄 수도 있고, 계산을 빨리 해줄 수도 있고, 이 순간순간들의 고객 기대를 한번 사장님께서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해보세요. 세 번째는 고객의 행동을 자세하게 관찰해서 우리 식당과 고객 접점의 사이클을 찾아주셔야 돼요.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이 이제 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장을 바라보는 것부터 퇴점할 때까지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인식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되고, 고객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상에 나타나는 고객 저점을 동그란 모양으로, 시계 모양으로 작성을 해보세요. 이것을 서비스 사이클 차트라고 부릅니다. 한시 방향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작성해서 우리 매장에서 들어와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달과 매장의 서비스 사이클은 매우 다릅니다. 두 가지 분류로 해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MOT는 회사나 우리 식당의 입장에서 작성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고객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입장, 그 다음에 직원이 나를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직원 안내, 그리고 주문하기, 뭐 이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을 관찰해서 이제 서비스 사이클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사이클로 무엇을 해야 되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객 접점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우리 매장에서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고객에 부응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고객 행동 요령, 그 다음에 응대 방법, 화법 등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을 나열하면 우리 매장만의 고객 응대 매뉴얼이 됩니다. 이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거는 최소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는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자세한 부분까지 작성되면 좋지만 자세하게 작성하기 너무 어렵다면은 적어도 뭐 인사는 어떻게 합니다. 유니폼은 깨끗이 입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라도 작성을 해주셔서 최소한의 서비스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되고, 서비스 매뉴얼만큼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메뉴의 레시피입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메뉴는 그 고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문해도 동일한 맛이 느껴질 수 있도록 메뉴 레시피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메뉴 플레이팅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했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부착해두고 이 픽처푸드라고 해서 이 사진하고 똑같이 메뉴를 만드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 직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메뉴 퀄리티 역시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매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MOT를 이용한 마지막 개선 과정은 이제 해당 매뉴얼로 직원을 교육하고 사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탁월한 서비스도 퀄리티 있는 메뉴도 지속이 되려면 직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직원 역량뿐만 아니라 발전된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환경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발전하니까요. MOT는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결정적 순간을 결정의 순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가게랑 비슷하게 잘하는 업종을 찾아가서 많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MOT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의 생소리를 듣는 거예요. 고객은 이제 생소리를 항상 내시는데 요즘에 배달을 하면 리뷰를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평점 등등으로 통해서 고객들은 계속해서 생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배달앱에서 리뷰를 계속 확인하시고 동일한 생소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불만을 제시하는 고객도 진상으로 취급하시면 안 되고 그 고객들의 불만을 기록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달앱을 통해서 나오는 생소리도 2건 이상이 발생되는 똑같은 불만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2건 이상의 불만이 발생했다면 이미 수십 건의 고객들이 불만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단골 고객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이고, 이 불만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다 보면은 그 단골 고객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프라인 우리 식당을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식당에서의 고객 접점들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이것보다 더 많은 식당에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더 적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일반 식당을 기준으로 했고, 사장님들께서는 자기 식당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MOT 단계별로 한시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눴고요. 이 포인트별로 고객에게 서비스되어야 하는 적정 시간과 중요 포인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장에 직접 오신 고객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외관하고 외부의 첫 번째로 이제 손님이 바라보시는 접점입니다. 그래서 매장 외관과 외부는 항상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보았을 때 환해야 돼요. 환하고 따뜻한 느낌의 조명이 있어야지 들어가고 싶지, 어두컴컴하거나 뭐 이렇게 조명이 다 꺼져 있거나 밤이 됐는데도 간판을 켜지 않았다면 장사 안 하는 집인가? 라고 생각이 돼서 들어가기가 꺼려집니다. 그리고 외부에 광고물을 설치한 매장이라면 실제 판매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판매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광고물을 보고 이제 들어가서 그 메뉴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없다면은 허위 광고로 이제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고객들이 이제 본인이 이미 메뉴를 정하고 왔다면 그 메뉴가 없을 때 실망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고객이 불만족한 경험으로 남기 쉽겠죠. 다음으로는 환대와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환한 미소로 상냥하게 이제 맞이해 주는 게 좋은데요. 항상 출입문을 주시하고 5초 이내로 고객을 맞이하는 게 좋습니다. 입장한 고객이 아무도 응대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기다리는 10초는 일반 10초와 다르게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0초도 20초, 30초 혹은 2분, 3분으로 느껴져서 고객 불만을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반갑게 고객을 맞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 자리 안내 때는 요즘에 식당에 많이 가면 빈자리에 앉으세요 또는 뭐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렇게 응대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응대하기보다는 자리를 끝까지 직접 안내해 주거나 고객님 편하신 대로 앉으세요 라는 멘트를 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똑같이 고객이 직접 자리를 선택해서 앉는 것이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얘기했다고 하면 고객들은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또 자리 안내 시에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테이블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그 선호하시는 테이블부터 줘야 됩니다. 보통 선호하시는 테이블이 동일한데 자리가 많은데도 그 자리를 안 주고 다른 자리를 주면 뭐 자리를 옮겨달라거나 왜 저 자리를 안 주지? 왜 저 사람만 좋은 자리 주지? 라는 고객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좌석부터 안내를 하면 그 이후에 오시는 고객들도 불만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주문받기입니다. 이제 최근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직원에게 묻습니다.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라고 물으면 요즘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겠지만 대부분 저도 안 먹어봤는데요. 또는 고객님 취향에 따라서 다른데요? 라고 대답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응대는 고객의 기대에 굉장히 어긋나는 응대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우리 식당에 처음 오신 고객일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 온 고객들은 이제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제 맛있는 메뉴를 먹고 싶어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인데, 직원들이 그렇게 나는 몰라요 라는 식의 응대를 한다면 그 처음부터 이제 고객의 만족도는 매우 떨어질 거고, 직원들은 메뉴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직원의 추천을 통해서 더 맛있는 메뉴를 먹을 수 있고 오늘 식사가 더 좋은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저도 몰라요 라는 식의 응대를 받으면 고객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메인 주문 후에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직원들이 음료나 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마지막 멘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문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보다 음료나 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거의 2테이블 중에 1테이블 정도는 음료수를 주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멘트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반드시 음료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주문 확인 후에는 우리 음식 제공은 15분 안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5분 안에 제공해야 되고 더 늦어질 경우에는 그 사전에 고객의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주문이 많이 몰려서 식사는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지 불만 고객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족한 고객을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15분 안에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고 이 식사를 제공한 후에는 10분 정도 안에 만족도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만족도 체크를 하면서 이제 불만족한 고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만족한 고객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어떻게 해결해 드릴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불만족한 고객의 해결 방법에 따라서 단골 고객이 될 확률이 그냥 일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나가시는 고객보다 그런 클레임을 내시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30% 더 높게 우리 고객 매장의 단골 고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확인을 꼭 하시면서 이 불만족한 고객들에 대한 케어도 집중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결제 매장이라든지 셀프 매장의 경우는 이런 만족도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꼭 고객이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빈 접시를 확인해 주세요. 빈 접시를 확인하면 매번 같은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음식을 반드시 점검해 주셔야 돼요. 메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족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 만족도를 체크해 주세요. 계산 시에는 고객을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문 내역을 확인해서 계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 식사 만족도를 확인하고 재방문을 요청드려야 합니다. 이런 접점들을 확인해서 우리 식당만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서 감동시켜야지 단골 고객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배달의 경우에는 또 어떤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데요. 이 배달에서는 가게가 이렇게 오프라인에 있어서 지나가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노출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고객 눈에 더 들어와야지 주문율이 올라가는데요. 이 고객 접점을 늘리려면은 그 홈페이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데 2가지 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배달의 민족은 깃발 광고라는 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민원은 깃발 광고를 바탕으로 쿠팡과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같은 경우는 치타 배달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데 치타 배달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이 있습니다. 이 단계별로 고객한테는 노출되지 않지만 이 단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상단에 노출돼서 많은 고객들이 볼 수 있고 치타 배달을 획득하지 못한 가게는 저 아래로 내려가서 고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겁니다. 이 좀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배달의 경우에는 배달 앱을 켜서 매장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랜딩 화면에서의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랜딩 화면에서의 매장명은 반드시 메뉴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배달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선영이네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럼 선영이네라는 식당은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 집은 못 파는 집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배달은 이름만 보고 이 매장에서 못 파는구나 라고 했을 때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제육볶음을 먹어야지 제육볶음 혹은 덮밥을 먹어야지 덮밥 이렇게 칠 수 있는데 이 검색 카테고리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 이름은 주력으로 판매하는 메뉴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무슨 덮밥이라든지 무슨 떡볶이라든지 직관적인 가게명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뉴 화면에서는 사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사용하시는 식당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메뉴와 달라서 고객의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찍은 사진으로 노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후 조리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조리 시간은 이 배달은 사장님이 직접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시간에서 그 라이더 배달 시간까지 고객이 1시간 이내로 받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배달 취소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메뉴도 굉장히 식어버리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조리하셔야 되고, 그 배달의 민족은 고객에게 도착하는 시간을 노출하고, 쿠팡은 조리 완료 시간을 노출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르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리 시간을 해서 이제 메뉴 포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메뉴에 따른 적정한 포장 용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달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메뉴들이 고객에게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맛있는 메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더들이 늦게 가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연된다면은 우리는 배달 평점을 1점 내지는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배달 완료 부분까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배달 MOT를 함께 찾아보았는데 이 배달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과는 전혀 다른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영역 다 체크하셔서 배달 매출과 오프라인 식당 매장 매출 모두 높이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접점을 바탕으로 매뉴얼 필수 요소를 좀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매장 응대를 할 때는 응대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 응대라든지 불만 고객 응대라든지 내정 고객 응대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매장을 운영할 때 새로운 신입 직원을 뽑았는데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뒀더니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 라고 받더라고요. 집 전화인 것처럼요.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느꼈었는데요.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유니폼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유니폼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이게 고객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 직원 하나하나가 매장의 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니폼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매장 외관이라든지 오픈하는 방법, 마감하는 방법,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로 나와서 직원 교육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조리 부분과 위생 부분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배달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앱 관리, 배달앱은 앱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꼭 관리 매뉴얼이 있으시면 좋고, 이 관리 매뉴얼은 배달민족에서도 제공을 많이 하고 쿠팡에서도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출력해 놓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포장하는 방법도 이제 처음 온 직원들은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 전혀 몰라요. 포장 용기를 뚜껑을 덮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테이핑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 개 들고 가시는 배달기사님들이 부딪혀가지고 음식이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장을 할 때는 포장 테이핑까지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매뉴얼로 작성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더 운영 방법. 배달의 민족은 라이더를 별도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께서 라이더 업체와 계약을 하시고 직접 라이더를 부르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쿠팡 같은 경우는 라이더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쿠팡에서 직접 라이더를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저희가 라이더를 컨트롤할 수 있고, 쿠팡은 라이더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만드셔가지고 작성해 놓으시면은 직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할 때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리뷰 관리. 리뷰 관리는 또 이제 앱별로 다른데, 이제 쿠팡은 리뷰에 사장님 댓글을 달 수가 없고, 배달의 민족은 사장님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뷰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리뷰는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리 매뉴얼. 조리 매뉴얼은 레시피 부분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매장의 맛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매뉴얼 작성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과 조리 품질을 표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제 질문 있으셨을까요? 1부는 좀 이렇게 지루하시더라도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강조되었고, 2부에서는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MOT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포인트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부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MOT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식단과 배달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MOT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